근데 지금 고점을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왔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HTS 앞에서 촬영하는데 거의 1년 6개월만? 엄청 오래됐잖아. 안 할 수가 있나? 오늘 에코프로가 지금 상한가 근처여서 내 에코프로를 16,000원인가에 사서 3만 얼마에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 그게 2016년? 그랬잖아. 배 아파 촬영 못하겠다. 안 팔았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평가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한 6천만 원 정도 들고 있었거든. 13,000원부터 16,000원까지를 내가 한 6천만 원 정도 매수했어. 왜 팔았을까? 그 들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이었겠는데. 그때 내가 배운 게 뭐냐면 한 번 판 주식은 다시 사기 쉽지 않다. 팔고 저점에 다시 사야지 이 계획으로 내가 그때 팔았거든. 근데 그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기회를 잘 안 주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딴 데 관심 팔려갖고 또 딴 거 사고 있었어. 그게 일단 제 실수였죠.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를? 에코프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수급을 따라가야 되니까 당일에 정리하고 다음날 비싸더라도 수급이 살아있으면 들어가거든. 근데 에코프로는 애초에 내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했던 거라서 그게 쉽지 않더라고. 장기 투자자는 확실히 한 번 팔고 싼 가격에 다시 사야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건 더 힘들고.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쨌든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관 별로 없지. 비싸더라도 오늘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고 내릴 것 같으면 그냥 파는 거고 좀 그런 관점이어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잖아. 지금 에코프로 거의 한 27%, 28%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2, 3주 전부터 에코프로 비싸다는 얘기가 미디어 전반으로 쏟아지고 있음에도 오늘 이렇게 오르잖아. 이게 항상 주식이 어려운 점이야. 모두가 그걸 많이 봤을 텐데 왜 에코프로는 시총이 한두 푼도 아닌데 30%가 오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더 홍보가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모든 미디어에서 2차전지를 안 다루는 데가 없잖아. 거기서 에코프로가 중심이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아. 에코프로는 또 나랑 연이 워낙 깊고 책에도 써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참 배가 아파서 이걸 보고 있기 힘드네. 이쪽 봐야겠다. 중간에 들어가고 싶었던 적은 당연히 있지만 오히려 저가에 샀던 기억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전망이 좋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과거의 기억이 내 미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그때 팔았는데 이제 와 다시 사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게 맞거든. 근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난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 되게 비싸게 배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홀딩했으면 엄청나게 수익이었지. 근데 그때 난 이 정도까지 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근데 실제로 2025년을 바라보고 산 거였거든. 그때 2025년 내연기관 규제에 대한 이슈를 유럽에서 오피셜 띄운 아이디어로 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 전반에서 이제 그게 가시화되는 느낌이잖아.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지. 한 7년 사이에. 그래서 와, 처음 매매 계획을 내가 안 따라간 게 잘못이지 생각하면. 가장 근본적인 건 2025년을 바라보고 샀는데 끼케야 1년도 안 돼서 팔아버렸으니까. 그때 단기 모멘텀이 너무 크게 껴가지고 이거 되게 과열이다 막 이래가지고 냅다 팔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거 보고 이거 내 건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뭐 이걸 사도 되냐 마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미 고평가라는 건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투기판이 됐거든. 왜냐면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 상승률 1위니까 서학개미들이 지금 일로 옮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숏쟁이들 많이 죽겠다 이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숏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을 거거든. 그러면 이거 이제 쇼커버가 나오면은 주가가 엄청 안 빠진단 말이야. 올리면 올릴수록 쇼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올라.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많이 힘들 거고 개인 이제 뭐 숏 잡는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큰 손실이 일어났을 거야. 나도 오늘 포지션을 일부 어느 정도 오랜만에 잡아보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가 국내 증시 현황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시장 전반은 막 엄청 화랑이 시장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20년도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서학개미들이 찾아온다? 이거는 20년도에도 없던 또 수급이니까 새로운 시점인 것 같고. 이제 2차전지의 초기 트리거는 연초에 시작됐는데 거의 수십조 규모의 공급 계약이 일어나면서 2차전지의 랠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 투심이 완전 사람들이 이거는 장난 아니구나 라는 게 임팩트가 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급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된 게 아마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한번 됐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화랑으로 이끌고 돈이 돈을 몰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까지 지금 참여했고. 근데 이건 당연히 시점이 지나면은 안정화돼. 주가는 항상 이제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명히 시점이 되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전체 금리 환경을 나는 많이 보거든. 결국 마켓이 전체 산업을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아니잖아. 금리가 어쨌든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돈이 어쨌든 잠겨 있는 거지. 돈이 계속 발행돼서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전체 산업이 이제 같이 들어올려질 수 있는데, 그럼 에코프로 다음에 생각할 게 아니라 에코프로와 동시에 다른 것들을 포지션에 잡을 수 있거든. 그럼 전체 수익률이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쨌든 상방은 지수적으로 닫혀 있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빠질 때 다음을 우리는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시간이 좀 걸려. 이 모멘텀이 꺼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3, 4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시즌도 그랬어. 시즌도 고점이다 할 때 계속 오르고 빠지는데 1년 넘게 걸렸거든. 이번에 실제로 본인의 돈으로 에코프로 BM 숏을 매수하셨던 거잖아요. 그치,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조금씩. 하방을 예상해서 진입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도 미래 이익률을 다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고점이다, 뭐 고평가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였고,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지금 그 시점을 넘었는데 시간의 싸움이잖아. 이건 기다리면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임이란 말이야. 지금 대략 5분의 1 정도 포지션을 트레이딩 오랜만에 해서 되게 가볍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가 5%, 10% 오를 때마다 더블링 베팅을 한다. 이게 마틴게일 베팅이지. 2배씩 추가로 베팅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지금 초반에 가벼운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지. 근데 이것도 끝을 모르고 상승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손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한 11시 반 기점으로 시장이 좀 내려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1시 반까지를 포지션 잡는 시간으로 설정해놨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강해서 아직 안 빠지더라고. 근데 아마 오늘 월요일이기도 해서 그럴 거야. 주말 동안에 몰렸던 수급이 아마 월요일에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월요일이 대부분 이렇게 슈팅 나오는 날이 많이 있거든. 숏쟁이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화수목 금요일로 갈수록 약간 조정기를 겪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 근데 지금 고점을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오래 갈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에코프로를 계속 주에 한 번씩은 얘기하게 될 건데. 결정체가 에코프로인 것 같은데 시즌 세미님 어떻게 하나요? 그때 많이 잃었어. 그때와 그러면 지금의 다른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때보다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보면 더 잘하고 있고, 혼자 의사결정하면 미스가 많이 나거든. 근데 카페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면은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교류하잖아. 토론들이 오고 가거든. 나도 실제로 거기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 세운다 그러면 롱을 세우진 않을 것 같고, 만약 숏관점으로 우리가 매매 계획을 세운다? 이러면 추세가 충분히 꺾이는 걸 확인하는 시점이 될 거거든. 그러면 그 기준은 나한테 1차로 들면은 아주 거래량을 많이 포함한 음봉이 나오는 시점, 혹은 20일 이평선을 깨는 시점, 거기서 이제 손절 계획은 정고점을 돌파할 때, 그럼 거기에 맞게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거거든. 자금 계획이나 매매 계획이. 그럼 그 두 가지 관점 아이디어로 매매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은 힘든 건 뭐냐? 기다리는 거.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혼자 하면은 못 기다리거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막 포스코홀딩스 거래하고 있고 막 이래. 결국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준점을 아까 우리가 설정했잖아. 거래량을 많이 포함한 음봉 혹은 추세 이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뭐 20일 이평선, 그런 것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잡생각이 많이 들어. 괜히 막 관심 없는 막 반도체 가서 얼쩡거리고, 괜히 막 AI 로봇이 다음 사이클이 될 거라고 하면서 혼자 사랑에 빠지고, 그런 부분이거든. 결국 인내거든. 매매 계획을 세웠으면 사실 여기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그냥 우리끼리 할 거 하고 있으면 돼. 근데 혼자 맨날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자꾸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 투자 아이디어가 다른 게 막 좋아 보이고 다음 사이클에서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다음 사이클에 돈이 가려면 이게 끝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걸 보는 걸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그 다음 돈이 흘러가는 것 있겠지만 결국 시점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확률이 이게 더 높다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고점이고 돈이 지금 과도하게 투기판이 되었고, 그 누가 봐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거 다음으로 돈이 흘러갈 곳은 상상의 영역이지.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맞을 확률이 알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단순히 상상이고 예측이고 아무리 분석이 깨끗해도 그건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전자의 포지셔닝을 하는 게 맞지.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또 자꾸 뻘짓을 안 한다, 약간 그런 건가요? 그치. 근데 혼자 있으면 뻘짓 안 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 약간 연애처럼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내일 열심히 하고 보고 싶은 건데 계속 집착할수록 그치. 더 광기에 사로잡혀. 맞아. 인생과 똑같은 맞아. 에코프로. 진짜로. 그래서 투자를 해보면 인생을 배운다라는 게 그런 거지.
2차 전지는 전기차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분야거든. 막 로봇을 상상하고 막 이러지만 아직 그런 시점이 아니야. 왜냐면 전기차 자체도 대중화가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명확한 지표를 찾는다라고 하면 현재 리튬 가격이 4개월 정도 만에 55%가 빠졌던 지표가 있잖아. 금속 가격이 지금 하강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지.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에코프로는 물론 리튬 가격이랑은 이익 관계가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금속 가격이랑 거리가 가까운 2차 전지 비즈니스들이 있단 말이야. 그 주식들은 에코프로 10% 빠지면 걔네들은 3-4배 빠질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사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앞으로 화랑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뭐 10년치 공급 계약이 그만큼 잡혀야 되는데 이익은 좋지. 근데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가 그 이익을 다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돈은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 근데 돈을 벌려 그러면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먼저고. 일단 2차 전지만큼 시장에서 매력적인 게 없어서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걸 찾을 때 잘 안 찾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팔로우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목해야 될 거는 2차 전지의 훨씬 더 상위 관점,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2차 전지에 매몰되면은 뭐 셀부터 뭐 지금 4680부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 매몰되거든.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를 확인을 안 해. 가장 중요한 전기차의 지금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가격 경쟁은 어떻게 되고 있지, 누가 거기에 가장 선두주자지, 이런 걸 보지 않고 여기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위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더 높은 관점에서는 금리를 바라봐야 되고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투자가 어렵지만 그걸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거지. 투자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 시장이 되게 미시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에만 그치. 시장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광기도 발생하게 그치. 됩니다. 우리가 에코프로 얘기를 매일 던지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러면은 쇼 잡기 좋은 시점이 될 거야. 첫날은 에코프로 조회수가 잘 나와. 근데 갈수록 조회수가 안 나와. 그거는 아마 관심도가 떨어지고 시장 전반에서 뭐 우리 지표만 확인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데도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확신하기 힘들어. 그건 하나의 그냥 모멘텀을 대중의 광기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지표 중에 아주 일부분이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겠지. 결합돼야 되겠지. 시장 공포지수, 시장 심리지수, 위험자산 선호 막 그런 것들. 오늘 민우님 그 우먼투 카페에서 그걸 보고 되게 웃으셨잖아요. 오픈 채팅방 누가 공유해 주셨는데 아, 에코프로 단톡방? 그 에코프로 본사 근처에 개들도 지금 에코프로 주식을 갖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청주에 있는 개들도 에코프로 들고 있다 막 이런 얘기였나? 그런 게 많을수록 시장이 과열되는 걸 보여주지. 근데 광기를 바라보면은 이게 항상 어려운 게 되게 인내심을 요구를 많이 해. 왜냐면 시즌이 세상 전부 다가 고점이라고 하고 나서 1년 뒤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세상 모두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한 시점부터 숏으로 계속 잡아먹기면서 가는 거야, 실쟁이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 커버링 나고 그 사람들 돈으로 더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예측하는 건 되게 무모한 짓이고 어려운 영역이거든. 그래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선수들 중에서 선수들이 하는 게 나는 숏 포지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숏쟁이 중에 큰 부자는 없어. 롱 중에 부자들이 많지. 숏은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는 영역인 것 뿐이고 그걸 맞춰서 큰 부자가 된다 이거는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긴 하지. 숏을 맞추면 영웅이 돼. 근데 오른다 맞추는 거는 생각보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차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어떠셨나요? 즐거웠나요? 오랜만에 이제 저랑 주식 얘기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차트 앞에 있는 민우님 진짜 웹사이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치? 네, 회사 일하느라 이제 바빠서 시장 전반에 따라가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팔로우 못 해줬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훨씬 더 빈도가 잦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반응 안 좋으면 멈추려고. 많이 공유해야 이런 자리를 또 많이 하지. 공유 많이 해주세요. 일단 트레이더로서 다시 네. 시장 복귀 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쵸. 과거처럼 직업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시점은 아니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팀으로서 트레이딩을 계속 해보는 거죠. 최준호한테도 가르치고 재현님한테도 가르쳐보고 포지션 잡아보고 그런 관점으로 계속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데일리로 제가 감시하긴 할 거예요. 다만 버튼을 누르는 행위에서 조금 더 집단으로 토론하고 그 아이디어를 대중에 공유하고 그 근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검증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쓰고 그걸 또 리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시해야 돼. 네.